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승직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죠? 자, 오늘 5월 31일이에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6교시에 앉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렇게 풀 시간 드리고 계속 풀었었는데 저번에 풀기만 하고 따로 해설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언어 13강에 대한 것들부터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는 조용하게 앉아서 자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수행평가를 봤었는데, 그때 두 명의 학생이 보지 않았거든요. 경준이랑 준호, 이 두 학생은 제가 그 수행평가지를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조아라 선생님한테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니까 뭐 7교시나 이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담임 선생님께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수행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학교에 이제 오게 될 때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새 여러분들 그 심화국어 시간에 많이 졸거나 자는 모습이 보였던 거 스스로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오래 안 할 거고 또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좀 이 영상이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 보면은 이 문제였구나라고 바로 기억은 떠오를 거예요. 자, 페이지는 97쪽입니다. 97쪽이고요. 자, 같이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공유를 시켜 놓을게요. 자, 이거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어. 자, 지금 1번과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지문을 내놨는데요. 자, 1번을 보면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래서 어떤 건 반이어, 뭐 잉여 성분, 그렇죠? 뭐 상이어, 뭐 의미 성분, 뭐 반이어. 그래서 의미 성분을 가지고 뭐 반이어냐, 뭐 상이어냐, 하이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제시된 어휘에 대한 탐구 결과. 그래서 뭐 하이어다, 상이어다, 뭐 전제대무로 어떤 조건 같은 거가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 뭐 어렵지 않게 사실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 지문을 보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요 스타일은 그 마치 독서와 같이 그죠? 하나의 지문을 주고 그거를 가지고 쓱 풀어내는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언매를 국어에서 선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의미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문법에서는 주로 의문, 단어, 문장, 그 다음에 그 예전 국어, 뭐 중세, 고대, 근대 국어, 요 정도의 내용을 사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원에서는 사실 빠져 있는 단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의미 성분 분석, 의미 성분 분석. 자, 단어의 의미를 몇 가지 구성 성분으로 쪼갤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구성 성분의 특징이 있으면 플러스, 그다음 없을 때는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문맥에 따라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미 성분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의 표시를 하고요. 그것이 없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표시를 하고요. 어떨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한다고 정보를 주어줬습니다. 자, 친절하게 예를 들어줬죠. 소년, 소녀, 총각, 처녀를 분석해보세요. 자, 먼저 소년이라는 단어. 인간이죠. 인간이니까 플러스. 남성이죠. 남성의 특징이 있으니까 플러스. 자, 성년은 아니죠. 우리가 소년은 성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혼, 즉 결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자, 이런 식으로 소년을 분석하면 뭐죠? 인간이죠. 남성은 아니죠. 성년 아니죠. 기혼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소년과 소녀에선 다 똑같은데 요 남성이냐 아니냐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같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총각은 뭐냐? 인간이고 남성이고 성년인데 기혼은 아닌 거. 자, 처녀는 인간이고 남성은 아니고요. 성년인데 결혼하지 않은 거.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단어들, 소년, 소녀, 총각, 처녀들에 지금 보시면 포유류, 동물, 구체물 이런 성분을 언급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이러한 성분은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적인 것이다. 문제에 아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전제 조건들.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의미 성분 분석은 유의어, 반의어, 상하이어 아까 문제에 다 요소들마다 있었었는데요. 자, 여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대요. 자, 우선 유의어는 유의어 비슷한 말이죠.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가질 때 성립하는 게 유의어래요. 윗몸과 상반신은 공통적으로 몸, 그다음 위라는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어. 자, 한편 반의어는요. 중요한 부분 나오죠. 중요한 부분. 자, 공통적인 의미 성분을 지니면서 여러 의미 성분 중 하나만 반대될 때 성립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만 반대될 때 성립하는 게 반이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여기서 소년과 소년은 다 똑같은데 의미 성분이 하나 남성과 남성의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하나만 차이 났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예를 들어주네요. 자, 소년과 소년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반의어는 의미 성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틈, 이게 문제에 나와 있었는데요. 자, 틈이라는 거, 취미생활할 틈이 없다에서와 같이 시간의 의미 성분을 가져요. 그런데 벽에 틈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때 틈은요, 말 그대로 그 갈라진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 경우에는 시간의 의미 성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언급한 걸로 보면 틈은 때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 요 의미 성분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자, 그리고 겨울에 같은 경우에 취미 생활을 할 겨를이 없다와 같이 시간의 의미 성분만을 가진다. 아까 틈처럼 틈은 시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틈이 벌어졌다. 이때 틈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의미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은 틈이라는 거 한다면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고 안 나타낼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겨울은 시간만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 성분의 차이로 반영어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서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다의 경우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던 대상이 한 곳에서 멈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중심적 의미고요. 체면 따위가 바로 유지되다. 체면이 서다. 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각각의 쓰임의 의미 성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의어는 각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휘의 상하 관계. 자,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죠. 포함하는 단어가 상이요. 포함되는 게 하이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자, 가령 생물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 안에는 포유류, 조류 등이 있고 또 그 조류라는 단어 안에는 비둘기, 참새, 제비 등의 뜻이 있어요. 이때 비둘기, 참새, 제비의 상위어는 조류가 되고 조류, 포유류의 상위어는 동물이 되고요. 요거의 또 상위어는 생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층위가 여러 가지로 있었을 때 각각에 따라서 그 단어가 상위어가 될 수도 있고 하이어가 될 수도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 하이어는 상위어보다 의미 성분의 수가 더 많게 된다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이어의 지시 대상은 당연하게 상위어의 지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줍니다. 자, 비둘기, 당연히 조류죠. 그리고 동물이고 생물입니다. 때문에 상위어가 하이어를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죠. 상위어가 당연하게 하이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가리켜 일방 함의 관계라고 하고 비둘기는 조류를 함의한다고 한다. 자, 지금 정보들이 쭈쭈쭈 주어졌습니다. 뭐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제가 아까 해놓은 것들이 남아있네요. 자, 1번에 서다의 반이어로는 기차가 가다. 그렇죠? 서다의 중심적 의미는 멈추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다 볼 수 있죠. 그다음 체면이 서다. 체면이 깎이다가 가능하겠군. 그러니까 1번은 문제가 없어요. 자, 1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 2번. 어떤 단어가 포유류의 의문 성분을 가질 때 동물은 잉여 성분이 되겠군. 자, 지금 포유류의 의미 성분을 가졌을 때 동물이라는 건 당연히 포유류 안에 동물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잉여 성분이 되는 거겠죠. 자, 닭이 상위어인지 아닌지는 닭, 요 자체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죠. 닭, 혹은 조류, 뭐 혹은 뭐 그 아래 다른 것들을 줬을 때 그 안에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닭이라는 자체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얘기죠. 자, 틈과 결을은 공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 이거 아까 했었죠. 땡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자, 틈은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이죠. 결을은 시간 플러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4번이죠. 자, 총각과 소녀는 여러 의미 성분 중에 하나만 반대되지 않기 때문에 반이어로. 아까 반이어의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나머지는 같은데 하나의 성분만 다를 때. 그러니까 문제 없죠. 자, 2번 문제. 제시된 어휘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맞는 걸 찾으래요. 자, 우선 기역, 악기, 니은, 피아노 등 연주하다인데요. 니은은 자 피아노는요. 악기의 한 종류이므로 문제 없어요. 자, 기역은 악기는 피아노의 하이어가 아니죠. 이 둘이 바뀌어야 되겠죠. 땡이네요. 틀렸습니다. 자, 연주하다의 행위에는 자, 악기가 전제되기 때문에 연주하다는 악기의 상이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주하다라는 게 뭐 악기 이거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개와 꼴인데요. 리을은 개는 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이어다. 자, 상이어를 포함하는 거 아까 상이어와 하이어. 예를 들어서 상이어가 동물일 때 그 동물의 뭐 개, 그렇죠? 뭐 다른 뭐 고릴라 이런 것들이 쭈쭈쭈 연결돼 있으면 그거는 내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체의 일부분인 꼬리 하나만 가지고 요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상이어다. 이렇게 보는 관계는 아니죠. 자, 생물과 참새인데요. 생물은 시옷, 참새의 상위어이므로 이건 맞죠? 자, 생물은 참새보다 음성분 수가 많다. 아니죠. 아까 하위어가 더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땡이죠. 답은 5번일 텐데요. 자, 스포츠는요. 축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축구가 스포츠를 함의하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요거 아까 봤었던 지문의 맨 마지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번 5번이에요. 자, 이렇게 1번, 2번을 세트로 보는 문제가 끝났고요. 자, 3번에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짱치는 걸 찾으래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 두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필수적 부사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 서술어의 자릿수를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았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자면요. 필수적 부사어. 우리가 부사어는 저기 성분 중에서 문장에 주성분이 있고 수식 성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소 성분이 있고 독립 성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사어는 부속 성분, 즉 꾸며주는 성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데 일부 서술어가 왔을 때 부사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확인해 보면요. 자, 넣었다라는 서술어가 왔을 때 자, 누가 무엇을 어디에 넣었다의 이 어디에 가방에 그쵸? 요게 빠지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가방에가 없다라고 쳤을 때 형은 책을 넣었다. 비문법적인 문장이거든요. 왜? 어디에라는 부사어가 있어야 돼요. 이때 가방에가 필수적 부사어가 되는 거죠. 자, 서술어의 자릿수. 자, 어떤 서술어가 쓰였을 때 그 서술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 그거의 개수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넣었다라는 서술어가 왔을 때는 누가라는 주어, 그다음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어디에라는 부사어, 즉 이 세 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서술의 자릿수죠. 자, 기역과 니은 세 자리가 쓰여야 되고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기억이고요. 자, 그럼 세 자리 서술어 하나씩 보죠. 기억부터 볼게요. 형은 가방에 책을 넣었다. 넣었다가 오기 위해서는 주어, 그렇죠? 누가, 무엇을 목적어, 어디에 부사어, 즉 세 가지
상벌은 요구하는 세 자리 소수로입니다. 자, 똑같이 세 자리겠죠. 자, 3따 볼게요. 3따라는 거는 역시 누가라는 주어, 누가 무엇을 목적어, 무엇으로 이때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자리 소수로입니다. 자, 달랐다를 볼게요. 이때는 누가 누구와 다르다만 있으면 되거든요. 누가 누구와 주어와 부사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두 자리 소수로가 되고요. 오빠는 언니와 정말 달랐다. 역시 두 자리죠. 그러니까 기억이 세 자리이기 때문에 3, 4, 5번은 4번과 5번은 지워지는 거죠. 자, 싸웠다 보죠. 싸웠다. 누가 무엇과 그렇죠? 누가 주어, 누구와 부사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자, 아까 3따 봤지만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세 자리고요. 넣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세 자리. 싸우다 아까 두 자리, 3따 세 자리.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을 쉽게 찾았겠지만 다시 한번 필수적 부사어의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 이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이라고 해가지고 겹받침에서 뒤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죠.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지문에 친절하게 이 모든 정보를 다 주고는 있지만 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렵지 않게 쓱 풀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자, 요거 기본적으로 발음하면 없다가 되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할다가 된단 말이죠. 핫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탈락한 게 뭐라고 봐야 되냐면 시옷이 탈락했다고 봐야 되죠. 뒤에 자음이. 자, 할다. 티읕이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딱 보세요. 뒤에 자음이 다 탈락했잖아요. 겹자음 중에서. 그럼 답은 바로 1번이 사실 나와버리죠. 이렇게 찾았다면 더 볼 것도 없이 다음 문제를 넘어가면 되는 경우에 나머지 거 볼게요. 없다는 지금 탈락한 게 얘가 맞아요. 그런데 리을, 비읍, 밥다. 얘는 밝다가 아니라 밥다거든요. 얘는 탈락하는 게 앞에 거죠. 여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 위에. 여기 리을, 비읍.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각각 뭐라고 발음하냐면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여기로 지금 발음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할다죠. 뒤에 게 탈락해요. 밟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축약을 해버리죠. 그죠? 자, 안치다. 지읒과 히읗 축약이 돼버리죠. 밟히다. 비읍과 히읗 축약이 돼버립니다. 자, 안치다. 축약. 밟다. 얘는 앞에 게 탈락. 그러니까 맞는 건 1번밖에 없죠. 그죠? 자, 잠깐. 여기 보시면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뒤에 자음을 탈락시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얘인데 지금 위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미안해요. 자, 리을, 비읍의 경우 요거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을 때는 비읍으로 발음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까 요 밥다 같은 경우 원래는 밝다가 맞지만 앞에 자음이 탈락할 때 이 맨 위에 얘를 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개념을 주어졌을 때 쉽게 뭐 파악하면 좋겠지만 그냥 밥다라는 표준 발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얘를 굳이 안 읽어봐도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5번부터 보죠. 마지막입니다. 보기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자, 이런 비슷한 문제가요. 예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그냥 쭉 나열해놓고 어떤 기준으로 얘를 분류를 한 것이냐를 찾는 문제인데 거의 그거랑 유사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얘를 기억으로 분류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산나물, 보짤, 덧신, 이리저리와 녹이다 귀엽다거든요. 딱 봐도 일단 산나물, 곧잘, 덧신, 이리저리. 딱 봤을 때 명사는 아니에요. 산나물 명사죠. 그죠? 근데 곧잘은 뭐냐면 부사거든요. 덧신은 명사죠. 이리저리는 부사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체언, 명사는 아니에요. 불변어죠. 변하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 녹이다, 귀엽다 같은 경우에 녹이다는 동사고 귀엽다는 형용사인데 얘를 둘을 묶으면 세트를 묶으면 용언이잖아요. 용언은 뭐냐? 변하기 때문에 가변어죠. 자,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나오네요. 자, 학생 2가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산나물 덧신과 녹이다 귀엽다 곧잘 이리저리. 산나물 덧신 일단 명사죠. 둘 다 명사니까 체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녹이다 귀엽다는 동사와 형용사기 때문에 얘를 구분히 묶으면 용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곧잘 이리저리. 지금 부사잖아요. 부사지만 얘는 지금 뭐냐면 수식어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사, 동사는 아니죠. 형용사도 있기 때문에 그럼 불변어, 가변어에 체언, 용언, 수식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3일 뒤면 목요일 날 평가원에서 하는 중요한 6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언어와 매체를 우리가 쭉쭉 푸는 시간까지 재서 연습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볼 때, 6월 달에 풀 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언어와 매체에서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인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 문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2학년 때 이미 언어와 매체를 다 배웠잖아요. 늘 했었던 얘기 같은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보세요. 아직 안 해봤다. 다 푼 다음에 화작을 선택하더라도요. 나중에 풀어보시고 화작과 언어를 꼭 시간을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해본 사람은 얼마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단 2, 3분이라도 화작 풀 때보다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국어는 사실 시간이 제일 크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언어와 매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얘를 고민해 보는 거 이거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았을 거예요. 자, 이거 엎드려 이렇게 있지 마시고 부탁인데 언어와 매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수업 듣느라고. 다음 수업에는 요 다음 강에 대한 문법을 수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